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7월 1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7월 첫날이었고 또 전체적으로 종가지수를 봤을 때는 그렇게 시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코스피는 오전장부터 오후장까지 계속 흘러내리는 흐름이 나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0.5%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또 코스닥도 오후장에 조금은 크게 빠졌지만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0.2%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종들을 보면 오늘 가장 특징적이었던 것은 바로 원전주 두산 에너빌리티의 7% 급락이 있었고 그 외에는 하이닉스가 2% 빠졌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종목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었고요. 또 코스닥도 파마 리서치, 휴젤 이 두 종목을 제외하면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은 본격적인 하반기의 첫날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의 첫날이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수급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또 코스닥은 여전히 기관만 나홀로 순매수가 들어왔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물론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반대로 SK하이닉스, 이 종목은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3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장에 한 차례 급락이 나왔던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조금 들어오긴 했지만 기관 쪽에서 850억의 상당히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포스코홀딩스, LG화학, 한국전력, 이마트, 삼성 SDI. 자, 특징적이어서 2차원지 관련주가 무려 3종목이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하반기의 본격적인 시작이 있고 또 3분기의 시작이란 말이죠. 그리고 7월 첫날이기도 한데 그때 2차원지 관련주가 3종목이나 포함되어 있다 라는 것은 2차원지로 수급이 이동할 수가 있나? 이런 의문을 계속 가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발적인 수급이 아니라 만약에 연속적인 수급을 나타낸다면 2차원지도 다시 한번 필히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기관은 현대차, 삼성전자, 기아, 네이버, SK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또 한 번의 나스닥은 종가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2369포인트까지 올라왔죠. S&P 500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0.5%의 상승과 함께 종가상으로 처음으로 62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어제는 0.6%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반도체는 조금은 조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시장은 지금 1% 빠지면서 4만 포인트 근처를 맴돌고 있고요. 대만은 1.3%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자, 우선은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쯤 되었는데 코스피는 1.2%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전장 극 초반에 비해서는 약간의 시장이 톤다운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분봉 차트를 보면 한 3130포인트 그 위치에서 쌍봉이 한번 형성이 되었고요. 때문에 이 지수는 한 차례 매물대로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점이 계속 높아진다면 조금 전 매물대를 말씀드린 3130포인트 있죠? 거기도 뭐 단기간에 돌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문에 꾸준히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코스피를 주봉상 차트로 볼게요. 자, 주봉상의 차트를 보면 지난 2020년 당시였죠. 그 당시에는 약 3300포인트, 정확하게는 3270포인트 정도 그 위치에서 한 차례 쌍봉을 형성했었고 그리고 지수는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물론 고금리 여파가 굉장히 컸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또는 거래대금의 추이를 보더라도 저는 이번 주 금요일에 상법 개정안 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아마도 그게 시장에 많은 호재로 작용이 되겠죠. 그렇다면 최소한 직전 고점 3270포인트는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의 위치에서 보면 한 5.4% 정도 1차적으로 거기까지 한 차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4년 전 고점 그 위치에서 고점을 돌파할지 아니면 단기간의 급등에 따른 한 차례 매물들이 나올지 아무튼 조만간에 어떤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주부터 시장의 분위기를 잘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면 상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 야당 쪽에서도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는 또 하나의 새로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인지 오늘은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여러 지주사들 있죠? 그 지주사들의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하나가 지금 7,300억의 거래대금과 함께 거래대금 상위 종목 4위에 올라와 있고요. 현재 19% 급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K도 포함이 되어 있죠. 또 조금만 내려가 보면 원익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 금요일에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야당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대체적으로 지주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종목들의 좋은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죠. 지주사를 제외한다면 하나솔루션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현대차증권에 한 가지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하나솔루션이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잘 가던 종목이 한 차례 급락이 나왔고 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져 있습니다. 그 결정적 역할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미국 내에서 태양광 설치 관련 투자 세액을 축소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그 때문에 한 차례 급락과 함께 시장에 큰 변동성을 야기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차 증권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세액이 축소한다고 해도 크게 실적 부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도 많이 실리고 있고 또 오랜만에 6% 이상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가지 이런 재료가 있었고 또 기술적인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이 종목은 약간의 삼각수렴 패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한 가지 큰 상승이 있었고 또 하락이 나왔죠. 또 상승이 나왔고 또 하락이 나오고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면서 차트가 한쪽으로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태양광 관련주를 보유하고 계셨다면 이 삼각수렴 패턴, 이 패턴을 뚫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뚫고 내려가는지 그 흐름은 반드시 한번 관찰해 보시고요. 당연히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괜찮겠죠? 그럼 추세도 다시 한번 바뀔 수가 있고 또 조금 전에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던 만큼 다시 한번 태양광 산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러한 부분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어제는 제가 전력기기 관련주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코스피 지수보다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전력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해마다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2028년까지는 전력 수요가 매년 11%씩 증가할 것이다. 이런 발표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너무 확신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에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이런 패턴이었었거든요. 그때 2021년인가요? 그때도 여러가지 기사들을 보면 전기차의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고 또 자동차 판매량 그리고 양극재의 캐파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지금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먼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또 어떻게 전력 수요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필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전력 수요에 대해서 기대감이 꺾인다고 한다면 그때는 비중을 줄인다든지 다른 업종으로 갈아탄다든지 이런 생각의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먼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지금 시장의 방향성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고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꾸준히 시장을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2025년 하반기가 된다든지 또는 26년이 되었을 때 전력 수요에 대한 전망이 그때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또 맞는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비중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포트를 조금은 유연하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한 사고로 가져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7월 시장에는 지난달보다는 약간의 시장의 성격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첫 번째로 7월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에요. 그리고 3분기의 시작입니다. 그럼 2분기의 실적이 좋았었고 또 상승폭이 꽤나 나온 업종이 있다면 3분기의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이런 업종들로 수급이 조금은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정부에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제한했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제기를 했던 것이 바로 3월 31일이었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공매도 상환 시점은 3개월입니다. 그래서 3월 마지막 날부터 제기했었던 이 공매도 물량에 대한 상환일 그게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성격이 바뀌었다면 만약에 이때 많이 나왔던 공매도 물량이 있었다면 그 물량들을 조금씩 정리하는 과정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시장의 분위기나 상황들을 봤을 때는 지난달과 달리 조금은 다른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새롭게 떠오르는 업종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조선, 방산, 원전 이쪽이 상반기를 크게 주도를 했었잖아요. 하지만 그게 조금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은 늘 염두를 해두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7월 시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7월 첫날인데 시장 흐름은 나쁘지 않았고 이런 흐름들이 이번 한 달 동안 계속 이어지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무더운 날씨에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